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서 개인들의 양매수 포지션과 반대로 양매도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만 반복하면서 진폭이 선물 기준 2.2포인트밖에 나오지 않는 저진폭 장세였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 4월 마무리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순서대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금요일 야간 선물은 0.3% 상승 마감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90일 관세 유예 이후에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위켄 나스닥도 좀 밀렸었고요. 따라서 오늘 야간 선물 종가보다 좀 떨어진 약보합 출발 후에 강보합 마감했고요. 진폭 작은 제한적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조금 줄어서 본주 50만 주, 우선주 6만 5천 주 신청했었고요. 세크가 신규 상장했는데 공모가 15,000원 대비 8.8%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제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와 미국 암 연구 학회가 열리고 있고요. 오늘 캐나다 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현물을 매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8, 9개월간 외국인들은 현물을 매도하고 있고 이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은 우리나라를 떠나기만 하는가 싶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외국인의 현물은 지속적으로 매도가 이어지며 국내 주식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MSCI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고 도전 중이나 아직은 신흥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속해 있고 현재 작년 7월 고가 찍은 뒤부터 약 9개월가량 현물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인 2007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약 11개월 연속 현물 매도가 있었던 때 이후로 가장 매도 규모가 큰 상태입니다. 일단은 표 한번 보고요. 지금 현재 일단 넘어가서 볼게요. 주식시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신흥국으로선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만큼 천천히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최근 국내 정치적 불안과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등 부진한 매크로 지표들도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우리나라를 무조건 이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지만 채권시장은 외국인들이 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18일 기준 외국인의 국채 현물 보유 잔액은 276조 원대로 채권 현물 비율이 10.5%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한국 채권 보유 잔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 채권 보유 비율도 10.5%까지 올라오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 3대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모두 일본보다 높은 등급으로 안전성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두세 차례의 금리 인하 전망도 외국인들의 채권 매수세를 키우는데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하락으로 채권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은 위험자산인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국채를 매수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증시를 완전히 떠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위험자산의 메리트가 생기는 시기가 도래하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올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외국인들이 최근 몇 년간 구축하고 있는 매도 포지션으로 2015년 8월 24일이나 자 차트로 제가 늘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쭉 길게 보면은 자 여기 구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 2015년 8월 24일이나 그 다음에 2020년 3월 19일이나 2020년 9월 30일처럼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으로서 수익을 내면서 자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으로서 물론 여기는 매도 포지션이 구축이 되지 않은 채 급락이 나왔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제 밑에서 받은 거예요.
요때 그 다음에 2022년 9월 30일 매도 포지션을 마무리 짓고 프로그램 비차익도 여기서 대량 매도가 있었는데 지금보다도 더 많은 매도세가 있었는데 자 요렇게 프로그램이 환매수 차익을 남깁니다. 예,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자 그때처럼 외국인이 하단부를 장악하는 일이 또 발생한다면 우리도 함께 편하게 흐름을 타기가 쉬워지며 해당 움직임을 제가 기다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23년 11월 공매도 긴급금지 때문에 외국인들이 꼬였던 거, 그 다음에 24년 밸류업 정책으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또 꼬였던 것, 그 다음에 25년 2월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또 꼬여서 스위칭을 했던 것,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효과였죠. 그 다음에 25년 4월은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누르다가 90일 유예가 뜨면서 또 포지션이 꼬였던 것. 이런 상태로 외국인은 해당 기간 동안에 자 한 2년 정도의 요 해당 기간 동안에 24년 8월장에서 고가에서 6조 원 가까이 선물 매수를 채운 다음에 던지는 일이 있었죠. 자, 요때 8월장에 풋옵션 외가 매수, 특히 어디요? 310 월물 풋옵션 중심으로 엄청나게 큰 수익을 냈었죠. 3천억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수익금은 3천억 선의 큰 수익을 봤던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시도했던 매도 포지션에서 크게 승리하지 못하고 최근 계속 끌려다니며 몇 차례의 손실 스위칭 및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그런 흐름,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개인 투자자로서 편하게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다리는 거죠. 외국인들이 정말 명쾌하게 흐름을 딱 잡아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뭐 상반기든 하반기든 나올 수 있겠죠. 올해가 안 나온다면 내년도에 더 크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내 증시 장중 체크 내용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90일 관세 유예 만료 이후 추가 유예는 없다 발언에 야간 선물 종가보다 조금 밀려서 출발했었고요. 오전장 외국인은 선물 매수의 대부분을 신규 매수 포지션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규 매수 플러스 환매수 구조를 갖추다가 점심시간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은 환매수가 실종이 되면서 신규 매수 플러스 환매도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슨 말이냐? 환매수가 없다라는 것은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줄이긴 했지만 최근 5일 정도 봤을 때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환매수 대신 신규 매수로 진행했다는 것은 기존 매도 포지션을 최대한 살리고 현재 상승 구간만을 이용한 단기성 해지 포지션만 구축하고 있다는 것으로 포지션 스위칭의 의지가 아직은 강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이런 식으로 누적 스위칭이 된다고 해도 매수 포지션만 청산하면 매도만 바로 남겨지고 더 위에서 좋은 가격에 매도 포지션을 늘릴 수 있게 되겠죠. 미니 콜 옵션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해지를 하는 겁니다. 같은 관점으로 해지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전일 일요일에 올려드렸던 리뷰 영상에서 더 상세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꼭 공부해 보시고요. 337.5 월물 콜옵션에 오늘 왕개미가 약 10억 원 가량 진입했었습니다. 자, 여기죠. 이게 개인 콜옵션 올라왔다가 여기서 빠져나가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빠져나가는데 요게 진입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자, 고가가 찍혔습니다. 여기였는데요. 자, 당일 고가가 찍혔죠. 한 10여 분 뒤에 찍었는데 분할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 분할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2달 정도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이 왕개미 형이 한참 보이지 않더니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에 이틀 연속으로 시장에 등장했었습니다. 기존 패턴의 왕개미의 효력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한참을 쉬다가 등장한 만큼 관심을 갖추고 추적할 필요는 있습니다. 왕개미 콜옵션은 미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이 콜옵션이 들어오면 그걸 미끼로 덥석 물어서 그 콜옵션을 녹이기 위해서 매도 포지션에 힘을 쓰는 외국인이 등장할 수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미리 세팅한 숏 포지션으로 메인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왕개미는 2년간 계속 옵션에서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유지가 불가능했을 거고 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게 개인끼리 포지션을 구축하든 그게 외국인과 연계된 것이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개인의 왕개미의 옵션 포지션은 미끼 역할을 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등장하는 거 보니까 쉬었다가 시장에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좀 봐야겠죠. 기존 패턴의 왕개미 여력 줄어들었던 거 얘기했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 최근에 한 2달 사이에 제 채널을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겁니다. 다른 데서 보지 않았다면은 저는 이제 거의 2년간 중점적으로 많이 다뤄왔는데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서 박중사 왕개미 혹은 박중사 왕개미 콜옵션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는 9분 14초짜리 영상을 일단 시청해 보시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자, 영상 썸네일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콜옵션 큰형님 화이팅 콜 개미 떨구기 시장 흔드는 과정 다시 보기 9분 14초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풋옵션 쪽으로는 여기 왕개미 큰형님 풋옵션 들어오고 시장 막판에 급등 나온 과정 다시 보기에서 7분 44초짜리 영상 이 두 개를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이거는 콜 쪽으로 이거는 풋 쪽으로 들어온 건데요. 콜 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시장은 흔들렸고 풋 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시장은 급등 나왔고 이런 건데요. 한번 보시고 한번 한번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왕개미를 다뤘던 리뷰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기서 보면 강한 상승장을 방해하는 옵션 왕개미의 개입이라는 리뷰 영상도 있고요. 그거 들어왔을 때의 리뷰 영상이고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오후에 풋옵션 왕개미 등장으로 시장 급반전 이게 그날이네요. 풋옵션 들어온 날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몇 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머니게임 대한민국 증시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코스로서 왕개미 진출이 파악하기 콜풋 모두 진입했던 날인데 자 여기에 왕개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리뷰 영상이기 때문에 길긴 합니다. 당시의 리뷰 영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5번째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 개인이 초반부터 계약수 기준 양매수화가 빠르게 진행됐었죠. 자, 위클리 콜 개인 차트 보시면 계약수 차트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올라오는 모습 아침부터 올라왔죠. 콜도 올라왔죠. 그 다음에 풋옵션 차트 보시면 풋도 빠르게 올라왔었죠. 후반부엔 줄어들었지만 자 이렇게 해서 계약수 기준으로 개인 양매수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제한적인 증시가 진행될 것임을 암시했고 이내 오전에는 개인이 위클리 풋 금액을 키웠습니다. 먼저 개인들 금액을 보시면 개인들이 위클리 풋 금액을 먼저 키웠죠. 15억까지 들어왔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녹이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콜 금액을 보시면 자 위클리 콜 금액을 보시면 잘 안 들어왔죠. 10억도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초반에는 개인들의 위클리 풋프리를 녹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방향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많이 올라가게 되면 개인들 위클리 콜이 살아있겠죠. 그 콜이 크게 살아나는 것을 또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다시 꺾인다에 베팅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쭉쭉 내려가냐? 그러면 또 개인 위클리 풋이 살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원치 않아서 상방 제한, 하방 제한이 걸린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뭐 오늘 이렇게 지금 오늘 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임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전체적으로 보면 진폭이 2.2밖에 되지 않는 최저 진폭이에요. 2월 24일 이후로 최저 진폭이 나왔습니다. 이거죠. 장중 진폭은 2.2로 2월 24일 이후로 최저치기로. 그래서 개인이 오전에는 위클리 풋 금액을 키우면서 상승 쪽으로 먼저 진행되었다가 눌리면서 다시 위클리 콜이 늘어서 결국 양쪽 개인 프리를 녹이는 제한적인 시장 움직임이 끝까지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337.5 에서 개인의 양매수 현상이 돋보이며 결국엔 337.5 근처로 가져다 놓으면서 337.5 양합이 줄어들며 개인들의 손실을 키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을 보면 2시 23분과 2시 57분 그리고 동시효과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대부분 다 개인 매수죠. 개인 단독 매수 뭐 3355는 혼저스였지만 개인도 매수 있었고요. 340 풋도 개인 중심 매수, 337.5 개인 단독 매수, 335 개인 단독 매수 양쪽으로 다 개인들이 매수만 지금 잔뜩 있었던 상태니까 제한적이었죠. 그러다가 막판에 요걸 체크해 드렸죠. 자, 요거는 파생반에도 순간적으로 마지막에 좀 잡아드렸는데, 자, 어떻게 써드렸나요? 파생반 텔레그램에 저때 마지막에 금융투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는 마지막에 별게 없다고 위에다가 써드렸는데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외국인 막판에 335 코리 혼조스에서 외국인 막판 매수로 변화됐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그거 막판 매수로 변화한 335 콜에 수익을 거두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35 콜 차트를 보면요. 335 오늘 위클리 콜 차트를 보면 자, 이렇게 쭉 눌렸잖아요. 외국인들이 후반부에 여기 밑에서부터 들어온 겁니다. 이 밑에다가 깔고 여기서 지금 거래가 많아지죠. 요 구간을 이제 깔고 들어오면서 결제가 2.08로 결제됐죠. 자, 여기까지 결제된 겁니다. 이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변화한 게 이거 하나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335 콜 베팅 안에 뭐야? 금융투자는 따로 딱히 베팅이 없네. 뭐야? 종가에 올라갈 확률이 좀 더 생기겠네.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만기 결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뿐입니다. 결제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때 가서 겨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의도를 일단 볼 수는 있겠죠. 아주 가능성이 없는 외가에 들어갔다면 그거는 뭐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냥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기도 하지만 되게 335 위클리 콜은 내재 가치를 갖고 있는 현실적인 옵션이었고 외국인들이 그거를 막판에 이제 들어온 것이 좀 수상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기타 법인은 뭐 아주 크지 않으면 무시하고요. 금융투자는 전체적으로 양매도를 보인 날이었습니다. 뭐 한 개 행사가 요 정도 빼고는요.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과를 일주일치 추정해보면은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15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20억 정도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는 7억 정도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는 증권사 평균 추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 체크는 계속 지금 복습하는 내용입니다. 2주일째 지금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그만큼 현재 구간을 나눠놓고 그게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 회복 기대감이 붙어있고 선물 미결이 오늘은 좀 늘었지만 최근에 좀 축소되면서 외국인의 매도 압박이 줄어들고 환매수도 나오고 신규 매수도 나오는 시기인 만큼 변수가 크지 않다면 무난하게 1, 2번 자리는 찍어줄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어제 말고 지난주 일요일에 올려드렸던 리뷰에서부터 이걸 적어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시도 중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3번 대기하는 그런 시장이 되는데 대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에요. 대기할 때 수급이 따라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764, 343에서 344 정도 자리까지는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겠다라는 거고요. 최근 하락장에 대한 기본 반등 구간 그 이상을 체크를 하는 거고 그 위로는 상황이 뒤바뀔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됩니다. 매도 포지션에 외국인은 스위칭 시도가 필요한데 딱히 지금 스위칭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만기까지 미니콜로 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도 해지를 늘렸어요. 오늘도 미니콜 335와 340을 좀 더 매수해가지고 해지 포지션을 좀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5월 만기까지는 뭐 2차 저차 관리가 된다고 쳐도 그 이후로는 급락 전환이 돼도 이상하지는 않긴 합니다. 어차피 미니콜 매수와 미니풋 매도의 역할은 5월 만기로서 끝나는 거니까 뭐 6월물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50%가 피보나치 50% 자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보나치를 얘기합니다. 여기 고점부터 여기 저점까지 그래서 여기 50% 자리가 약 39분이에요. 그 자리 그 다음에 322에서 피보나치 382 자리 이건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아마 거의 암기하고 계실 것 같고요. 자 요 자리 이렇게 3개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체크하면서 뭘 보냐 수급을 보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키울 것이냐 아니면은 잠시 그냥 조정으로 그칠 것이냐 이걸 봐야 되겠죠. 요거에 대한 실시간 해석은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계속 짚어드리니까 그리고 라이브 방송 못 보시는 분들은 뭐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그래도 중요 포인트는 짚어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규 교육반 파생반 들어와 계시면은 상세히 디테일한 내용을 하루 종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방송 시청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라이브 방송을 매일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 2017년부터 매일마다 했기 때문에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합류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도 구독자 전용으로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 지금 영상의 유튜브 댓글 보시면 신청 방식 나와 있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생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끼리 조금 뭉쳐가지고 좀 힘을 좀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감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64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의 지속적인 삼성전자 외면은 우려사항이기도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본주 50만 주, 우선주 6만 5천 주 신청했고요.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제가 계속 557 최근에 언급드리는데요. 오늘도 55,700원에서 계속 싸움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계속 치열한 호가 자리였고요. 정규장 종가가 55,700원 마감, 대체거래소가 55,800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외국인 신규 매수 중심으로 3,305억 원 매수했고요. 미니 콜옵션 매수 7억, 미니 풋옵션 매도가 12억 추가됐고요. 335와 340에서 나왔습니다. 직전 환매수 구간을 상쇄하고 롤오버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약 3조 원 이상 누적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상승 구간에서 환매수가 강하게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즉 스위칭을 완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외국인은 해당 매도 누적 포지션으로 수익을 노릴 확률이 높으나 당장은 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며 미니 콜옵션 등 상방으로 해지를 강하게 걸어서 최소한 5월 만기까지는 시간을 벌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1487억 매도가 나왔고요. 연속 환매수엔 실패했습니다.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은 23조 3922억 원을 기록했고요. 환율은 최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했다가 다시 서서히 반등 진행 중인 상태였죠. 정규장 1441원 1.7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은 1440원을 슬쩍 돌파는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단기 물량 조절로 4377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고점 차익 후 다시 밑에서 연속 7거래일이 아니라 요거는 7거래일 매수 이후에 매도 하루가 나온 거고요. 하루 매도 나왔고요. 이제 다시 단기 차익을 좀 취하는 건지 좀 살펴봐야겠죠. 살펴봐야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해임 철회와 삼성전자 등 배당금 역송금 수요 그리고 한국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이슈로 인해 단기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중장기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1440원 저항대 거래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탈했던 거 돌파하는지 다시 또 막히는지. 일시적으로 일단 돌파는 나왔어요. 변동성 지수는 0.93% 하락한 21.23으로 마감을 했고요. 변동성이 최근 많이 죽긴 했지만 20포인트 위 그리고 하단 이평 지지 라인들이 깔려있는 경우 딛고 다시 돌리면서 이렇게 슬슬 돌리면서 언제든지 변동성이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신경을 써야 할 장세입니다. 다음주 옵션 만기일 일정 확인하기 써드렸는데, 자, 이렇게 지금 휴장일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드린 겁니다. 오늘은 위클리 옵션 상장과 만기가 있었죠. 자, 만기일 보냈고 상장된 거는 5월 7일에 원래 5월 5일에 만기여야 되는데 휴장일이니까 수년돼서 5월 7일에 만기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 만기여야 될 위클리 옵션 목요일은 땡겨서 수요일에 만기입니다. 그리고 7일에 수요일에 위클리 월요일께 상장이 되고 상장된 것은 12일에 만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일은 5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5월 8일. 자, 수요일 미국 PCE,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목요일 BOJ 통화정책회의. 깜짝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도 경계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동결이 대세론입니다.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 그리고 금요일은 미국 고용보고서 공개, 그리고 한미 2차 협의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트럼프 관세 관련 발언 변수 등등 이런 모든 중요한 변동성 일정이 크게
모여있는 한 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휴장일이 껴있으면서도 그 다음 주 연휴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포지션 싸움이 더욱더 치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변동성 요인이 강해지니 주중 급변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